자, 트르키에,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시킨다고 시킨 대로 불러주는 거 아니야. 정신이도 그렇지만. 네,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볼게요. 네, 터키와 시리아에서 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이 두 번의 지진으로 3,800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터키와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강진과 또 이후 반나절 만에 다시 규모 7.5의 지진으로 약 3,8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요. 다친 사람도 16,000명 이상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통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10,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참 경고롭죠. 왜냐하면 지금 터키가 시리아 쪽으로 탱크 몰고 넘어간다고 막 그 소리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넘어가야 될 그 길목에 지진이 터져버린 거죠. 터졌어. 이건 뭐지? 우연이겠죠. 지구의 평화를 원하는 지구의 어떤 지구 자체, 지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얘 가만 놔두면 넘어갈까봐 싶어서 이게 일으킨 것 같은데. 지금 튀르키예가 내부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르도안은 이제 본인이 거기서 다시 이제 재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2017년에 말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만들어 놓는 헌법 개정을 본인이 했고, 그래서 이제 더 술탄이 돼서 막 더 떵떵거리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서방 쪽에서는, 외부 쪽에서는 더 이상 에르도안이 터키의 대통령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터키 내부에서 이제 야권 세력 한 6개가 모여가지고 반 에르도안 세력을 규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여론은 좋아요. 새끼 지 월급도 올리고 대통령궁도 고치고 갑자기 종교도 이슬람으로 통합하고 그러니까 어떤 놈이랑 하는 짓이 비슷한데? 자유 고백인가? 어떤 놈이랑 비슷하네? 셋이 아무튼, 비슷하네, 되게. 셋이 비슷하네. 아무튼 그래서 난 너무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둘에 비하면. 가운데 자 직원들의 증언 나오기 전에 입 다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계속해서 이제 외부와 각을 세우면서 내부에서 에르도안이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지지세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하는 짓거리가 지지자들이 극우 쪽이란 말이에요. 극우 우파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원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래서 계속 쿠르드족을 건들고 있었어요. 시리아 쪽에 있는. 지금 지진이 벌어진 저쪽이 어느 쪽이냐면, 시리아가 왜 2011년부터 내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시리아 정부군에 반대하는 쪽, 반군 쪽이 사실 마지막까지 밀려있는 곳이 저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르드족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리아 쪽도 쿠르드족이 좀 모여 있는 데고, 튀르키예 쪽도 쿠르드족 난민들 수십만 명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난민 캠프, 난민촌까지 다 지진으로 폭삭한 상황이어가지고 아마도 난민들 숫자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겁니다. 희생자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 지역을 통해 가지고 중동 쪽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또 난민들이 중간에 또 거치는 통로이기도 한데다가 일단 터키 관련해서는 제가 재정학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터키 지역이 농경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 인근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대도시 자체 인구 밀집도도 높고 또 대충 짓고 산단 말이야. 유랑병이 있어갖고 우리처럼 그렇게 막 튼튼하게 건물을 안 짓기 때문에 앞으로 2차, 3차 여진에 의한 피해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터키가 전쟁 야욕을 이제 발휘할 수 없게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계속되는 피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건가? 아니요. 지금 터키는 예전에 지진 났을 때도 제대로 대응 못했어요. 그리고 그 대응을 못하는 상황에서 민심이 에르도안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면
이 새끼가 또 5월 인접해가지고 무슨 짓을 어떤 또 무슨 짓을 할까? 이게 지진보다는 지진 후에 일어날 정치적인 문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저한테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 건 일본은 그럼 언제 오나요? 막 이걸 자꾸 주시는데 너무 궁금해요. 송 작가님, 난 송 작가님 말만 믿고 진짜 얘네 가라앉는구나, 드디어 내 살아생전에 그걸 보는구나 이러고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가 현상은 정확하게 봐. 근데 시기를 좀 못 맞춰. 뭐 주식이랑 똑같아, 주식이랑. 내가 오를 주식은 확실하게 딱 찍어주거든? 가스도 확실하게 폭등한다고 찍어주거든? 네. 근데 놀랍게도 그게 언젠지가 정확하게 맞질 그러면 않는 제가 거예요. 죽은 이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야 되겠니? 얘 봐, 말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 얘 요즘 극단적이네, 너 요즘 집에서 칼 물고 자. 아무튼 그래서 시기를 잘 못 맞추는 부분이 있지만 오기는 옵니다. 이것도 무서워. 가스에 영향 미쳐요. 왜? 이게 가스관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정도에서. 그래서 이래저래 아무튼, 뭔 얘기야. 나 요즘 가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무튼. 가스 때문이 아니고 주식 때문이겠지? 아니, 지우도 주식 때문에 지금 네. 물려가지고 지금. CEO를 믿고 투자해준 직원들한테 참 여러모로.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지진 때는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진 때랑 좀 다릅니다. 이건 알프스 지진 때거든요. 히말라야 알프스 지진 때라 인도나 중앙아시아 위로 올라가면 오스트리아 쪽, 알프스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진 때라는 면에서 이제 만일에 이게 2차 여진이나 추가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치면 제일 심하게 당할 나라는 사실은 그리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 바로 그러니까 터키랑 육지로 이어져 있는 네. 곳이 그리스예요. 특히 이 화산대들이 터키 앞을 지나갔고 지중해 그 유명한 도시 있죠. 파란 바다의 하얀 검은 산토리니. 네. 여기 지우 닮은 그 이쁜 언니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렇지. 그거 나왔던 그 산토리니 지역 쪽에서 추가 그 화산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규모가 만일 지중해 해안에서 일어난다고 치면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쓰나미라 작살이 날 겁니다. 지금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일본에 와요. 안 와요? 일본은 언제? 그러니까 이제 일단 중요한 건 둘이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연결된 게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일본 화산대에 힘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없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본에 조만간 오나요? 그거보다 그리스 쪽에 올 수 있다. 우리는 관심이 아니지. 일본이다. 이게 그리스 쪽으로 오면 일본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이상의 그 거대한 피해가 쓰나미를 통해 갖고 지중해 연안 국가를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니까. 그걸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그게 터지면 이제 세계 경제는 이제 완전히 뭐 전쟁 따위는 개나 줘버려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우린 살 수 있어요.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린 살았잖아요. 경제 성장을 하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니까. 자, 아무튼 그런 대형 재난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진짜 환태평양 지진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힘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다음은 멕시코, 그 다음은 앵커리지, 그 다음은 일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쪽에서 대만을 거쳐 일본을 가던 방향보다 역방향으로 반대쪽에서. 힘의 방향이 역방향으로 미쳐가지고 일본을 가게 되는데 그땐 일본이 최종 종착지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 대만 거쳐서 오는 건 약하더라고. 응? 약했어. 대만 너무 거쳐서. 먼 길 돌아왔거든. 그 중간에 막 다 빼먹었거든. 인도네시아에서 찔끔 막 싱가포르 앞에서 찔끔 필리핀에서 찔끔 이러다 보니까 그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데 지금 그 일본은 이제 이 혹한기 지나고 나면 땅이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진 아니라 화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날 거예요. 근데 화산은 우리도 하나 이고 있어서. 응? 백두산. 아니 그거는 이제 이쪽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이거랑 연결돼 있어. 중앙아시아 쪽이랑 바로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면 뭐 백두산 화산도 분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일본 쪽 화산들이 지금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 추운 상태에서 눈도 많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들이 말하자면 녹으면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표 안으로 내려가면 펄펄 끓고 있는 이거랑 만나게 돼. 그러니까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도쿄에 막 수도관으로 온수 가늘천 올라올 정도로 지금 지하 열기가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거랑 이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의 온도 차이에 의한 증기 폭발에 의한 어떤 압력만 가지고도 화산 분화가 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뭐 지금 일본이 뭐 경제도 그렇고 뭘로도 그렇고 뭘로 망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인 건데 근데 일본은 사실 그 90년대 후반에 이제 막 경기 침체되면서 근데 지금까지 보면 버티고 있어. 안 죽었어. 곧 죽어요 이제 호흡기를 뺐습니다. 금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이 죽어가는데 마지막 호흡기를 우리 거를 갖다 떼지 않도록 거리를 멀리 해야 된다 지금부터 일본은. 근데 중요한 네. 건 지금은 친일 매국노가 정권을 잡고 있고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이제 일본 놈이 우리 대통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차라리 이 정권 하에서 일본을 인수합병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일본이 재생불능의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미국이 우리 보러 일본을 인수하라고 할 거거든요. 딴 나라가 인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그나마 미국 입장에서 나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당장에는 지중해 쓰나미 안 일어나도록 빌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근데 싶은 말씀입니다. 진짜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거랑 약간 생각을 해보면 터키가 전쟁하려고 하는데 꼭 거기서 지진이 났어. 그러게. 일본도 살아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막 대만이랑 전쟁한다는 등 막 미사일을 1000개를 갖다 놓는다는 등 친일파들이 너무 많잖아요. 친일파들이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터지는 거지. 그 다 업보가 되는 거죠. 왠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가이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는 거대한 지성체이며 이 지구는 뭐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하는 게 없다. 인간이 자꾸 이산화탄소를 높이니까 온난화를 끌고 가고 혼내주고 이렇게 지구의 자원 개발이라든지 지구 인류를 위해서 이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데는 기상재해나 또는 이런 천재지변으로 혼을 내준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같은 상황을 과학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론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불교 신자니까 불교적으로도 그건 충분히 설명 가능한 건데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의 문제겠죠. 결국 이 모든 게 에너지의 어디까지 가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아니 그거하고 똑같으니까 한쪽에서 물을 쭉쭉쭉쭉 그럼 뽑아내면은 다른 쪽에 저기서 땅이 물은, 주저앉을 수밖에 주저앉는 없는 거하고 거잖아. 똑같은 거죠. 네. 예.